안녕하세요. KCR 초대석의 한우성입니다. 사람 마음속의 뜻은 깊은 물과 같지만 슬기로운 사람은 그것을 길어 올린다. 잠언 20장 5절의 말씀입니다. 사람 마음속의 뜻은 깊은 물과 같지만 슬기로운 사람은 그것을 길어 올린다. 라는 성경의 말씀을 생각해봅니다. 대한민국을 무역 강국으로 만드는 데 기여한 기관이 있습니다. 코트라,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입니다. 오늘은 코트라 뉴질랜드 오클랜드 무역관의 강신학 관장님과 이야기를 나눈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코트라 뉴질랜드 오클랜드 무역관의 강신학 관장님 나오시는데요. 교민분들에게 인사 말씀을 좀 해주시죠. 예, 안녕하십니까. 오클랜드 무역관장 강신학입니다. 제가 부임한 지 한 5개월 됐는데 일부 교민들은 좀 만나 뵙기도 했지만은 KCR을 통해서 많은 교민분들과 소통할 수 있는 기회가 돼서 정말 기쁘게 생각합니다. 반갑습니다, 교민 여러분. 예, 강신학 관장님의 간략한 개인 소개 말씀도 좀 해주시죠. 저는 진주 인근 아주 산골 마을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이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는 진주에서 나왔고, 대학 진학을 위해서 이제 서울로 올라가게 됐습니다. 서울에서 대학을 졸업한 이후에 코트라에 입사해서 오늘 오클랜드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제 자녀가 2명 있는데, 큰애는 지금 대학생이라서 한국에서 있고, 집사람하고 둘째는 지금 오클랜드에 같이 있습니다. 둘째가 지금 13학년인데 내년도에 이제 한국에서 대학을 들어가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개인적으로도 바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습니다. 네. 뉴질랜드 오신 지가 아마 얼마 안 되신 걸로 알고 있는데요. 뉴질랜드에 대한 인상은 어떠하신지요? 뉴질랜드 오기 전에 한국에서 겨울을 보내고 왔는데요. 한국에서는 미세먼지가 너무 많고 그런 경험을 가지고 오클랜드에 오게 됐는데 청정 자연에 미세먼지 없고 기후도 너무 좋고 이래 해가지고 첫인상이 굉장히 좋습니다. 그리고 제가 뉴질랜드에는 부임하면서 처음으로 이제 오게 됐는데요. 꿈에도 그리던 오클랜드에 오게 돼서 정말 개인적으로 정말 기쁩니다. 코트라에서는 얼마나 근무하셨고 그리고 이제 뉴질랜드 오시기 전에는 주로 어디에서 근무를 하셨는지요? 저는 코트라에 1995년에 입사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한 25년간 코트라에 근무를 했고요. 코트라에 이제 근무하는 동안에 첫 해외 부임지는 이란이었습니다. 중동에 있는 이란에서 2000년부터 2003년까지 근무를 했습니다. 그리고 멜버른 무역관에서도 근무를 했는데요. 거기는 2007년부터 2010년까지 근무를 했고, 그 다음에는 동유럽에 있는 불가리아 소피아에서 또 3년간 근무를 했습니다. 그리고 네. 이제 오클랜드에 이번 2월에 부임하게 되었습니다. 네. 예, 여러 나라를 근무했지만 지금 제가 살고 있는 뉴질랜드가 가장 좋은 것 같습니다. 직항 노선도 있는 도시에서 저는 처음 살아봤고요. 예, 교민이 이렇게 많고 각계각층에서 두루 진출해 있는 좋은 지역에 온 것 같습니다. 네, 그러시군요. 먼저 코트라, 그러니까 이제 하는 주요 업무에 대해서 아마 자세히 모르시는 분들도 아마 계실 것 같습니다. 코트라에 대한 소개를 좀 간략히 좀 해주시죠. 코트라는 우리나라가 이제 1962년에 경제개발 계획을 수립하면서 우리나라의 수출을 진흥해야 되겠다. 이는 이제 계획을 가지고 코트라를 설립하게 되었습니다. 한 65년 정도 지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코트라의 이제 주요 업무는 원래는 이제 수출 진흥이었습니다. 지금도 이제 한국 기업의 수출을 진흥하고 촉진하는 그런 기능을 수행하고 있고, 그 다음에 원부자재 수입이라든지 이런 업무도 추가하게 되었고, IMF 이제 경제 위기를 맞으면서부터는 외국인 투자 유치 업무도 하고 있습니다. 외국 기업을 한국에 투자 유치를 해가지고 한국의 산업 발전에 기여하게 하고 한국의 일자리도 창출하게 하는 그런 좋은 경제적인 효과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최근에는 한국의 일자리가 이제 부족하기 때문에
해외에서 우리 이제 젊은 청년들의 일자리도 지원하는 업무도 맡고 있습니다. 네. 예. 코트라가 이제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이제 많은 그 변화가 아마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요즘에 그 코트라의 그 전력 체계가 있을 것 같은데요. 예. 미션, 비전, 핵심 가치랄까요? 이런 것도 아마 많이 변화됐을 것 같은데요. 예. 지금은 어떻습니까? 지금 이제 코트라의 그 미션은 글로벌 비즈니스 지원으로 국민 경제에 그 이바지 한다는 게 우리 코트라의 미션이고, 비전은 중소 중견기업의 해외 시장 진출과 글로벌 일자리 창출을 선도하는 인류 무역 진흥기관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핵심 가치로는 글로벌, 고객 현장, 공헌 책임, 혁신 개방 4개가 있고요. 이 핵심 가치를 통해서 코트라는 글로벌 비즈니스를 같이 하는 든든한 동반자 파트너가 되는 게 우리의 목표입니다. 네. 예, 코트라가 상당히 그 방대한 그런 기구인데요. 아마 경영 방침도 아마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소개를 좀 해 주시죠. 네. 코트라는 그 우선 중소 중견기업의 해외 시장 진출을 지원하고 글로벌 시장에서 일자리 창출하고 수출 시장과 품목의 다변화를 지원하고 그다음에 다각적인 경제 협력 기회를 발굴하는 이런 경영 방침이 있습니다. 예, 코트라가 이제 그 본연의 업무를 수행하면서 아마 국민들한테 약속을 한 것이 아마 있는 것 같은데요. 그것 좀 한번 소개 좀 해주시겠습니까? 작년 초에 우리 이제 국민들에게 우리 코트라가 7가지 그 약속을 이리 내걸었습니다. 그 7가지를 좀 소개를 드리면 그 첫 번째는 중소 중견기업의 수출을 끝까지 책임지겠다는 약속을 했고요. 그다음에 해외 일자리 발굴로 청년 실업 문제 해결을 물꼬를 트는 것, 그다음에 도전하는 상사면의 정신으로 신시장 개척을 선도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고객이 만족할 때까지 현장에서 함께 뛰는 동반자가 되겠고 고객의 문제를 해결하는 전문가가 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리고 모든 업무는 공정하고 투명하게 처리하고 그리고 또 혁신해 나가겠다고 국민들께 약속을 한 바 있습니다. 네. 예, 대한민국이 이렇게 그 무역 강국으로 이렇게 크면서 트라의 이러한 그 정신이 예, 크게 아마 반영됐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 뉴질랜드 오클랜드 무역과는 예, 직원들이 얼마나 되고 또 어떤 업무를 하고 계실까요? 그 코트라의 직원은 지금 6명이 있습니다. 그 먼저 김미경 차장이 계신데요. 국내 한국에서 개최되는 전시회를 지원하고 그다음에 한국에서 개최하는 또 수출 상담회에 그 뉴질랜드 교민분들을 포함한 바이어를 이니 초청하는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뉴질랜드에서 개최되는 해외 전시회에 그 한국 업체를 초청하고 지원 업무도 맡고 있고요. 그다음에 무역 사절단 업무, 해외 세일즈 출장 지원 업무를 그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황세영 지사와 팀장이 계신데요. 황세영 지사와 팀장은 그 한국의 중소기업들이 오클랜드 무역관을 지사처럼 활용하는 사업이 있는데 지금 14개 기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박성진 과장이 있습니다. 박성진 과장은 그 뉴질랜드에서 진행 예정인 대형 프로젝트를 발굴하고 그 한국 기업이 투자 진출을 할 경우에 진출하려는 기업을 지원합니다. 그리고 뉴질랜드 시장 동향이라든지 경제 동향을 그 조사해서 우리 국내 업체들한테 전파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정애경 과장께서도 최근에 그 조인하셨는데 그 코트라가 최근에 역점을 두고 있는 일자리 창출 사업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K-무브 사업이라고 하는데요. 우리 그 한국 청년들을 뉴질랜드에 취업시키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예, 지금 저 코트라에서 하는 일이 굉장히 생동감이 있고 이제 진취라고 이제 생각이 드는데요. 예, 오클랜드 무역관에서 하시는 업무가 예, 시장 개척 사업, 뭐 중소벤처기업 자회사 사업, 조사 사업, 전시 사업을 통한 수출 지원 등인데요. 예, 그걸 좀 자세하게 좀 설명을 해주시겠습니까? 예, 우리 이제 오클랜드 무역관에서 하는 그 사업들이 아주 그 다양합니다. 그 중에서 그 시장 개척 사업을 좀 먼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해외 세일즈 그 지원 사업이 있는데요. 이 사업은 한국에 있는 중소기업이 해외 시장 개척을 위해서 직원을 해외 출장을 보내기도 합니다. 그러면
그 현지에서 호텔 예약, 통역 알선, 상담장도 제공하고요. 네.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한국 기업이 원하는 바이어를 발굴해주고 상담 추선을 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연간 한 5개 내지 7개 그 한국 기업이 이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해외 시장도 이제 우리 업체들에게 조사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한국 업체가 주로 현지 바이어 리스트라든지 뉴질랜드의 시장 동향 정보를 입수해 달라는 이런 그 요청을 해오게 되면은 그 요청에 따라서 어떤 기업에 대해서는 사업 파트너 연결을 해드리기도 하고요. 네. 그다음에 원자재 공급업체도 조사해드리고 수출이라든지 수입, 그다음에 생산, 경쟁기업, 가격 동향, 그 수입 관리제도, 그다음에 뉴질랜드 바이오하우 그레시 유의사항이라든지 비관세 장벽 같은 것도 필요에 따라서 조사를 해드립니다. 그 이외에도 투자 진출을 고려하는 한국 기업에 대해서는 투자 환경도 조사해드리고 여기서 입찰 정보, 프로젝트 정보, 뉴질랜드 기업의 신용 정보 등도 조사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에서 개최되는 수출 상담회에 뉴질랜드 바이어들을 유치하는 활동도 활발히 전개하고 있습니다. 한국에서 이제 수많은 수출 상담회와 전시회가 개최되는데요. 우리 오클랜드 무역관에서 지원하는 행사만 해도 1년에 100회가 훨씬 넘습니다. 예. 네. 한국에서 각종 기관이나 단체에서 주관하는 전시회 수출 상담회가 있고 그다음에 지방자치단체들도 연간 각 지자체에서 수십 회에 달하는 수출 상담회와 전시회를 개최하고 있는데 우리 무역관이 뉴질랜드 바이어를 초청하는 업무를 대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시장개척단도 지원하고 있는데요. 네. 시장개척단은 주로 지방자치단체나 한국의 유관기관에서 오가나이저 해가지고 참가업체를 모집하고 뉴질랜드로 파견을 시킵니다. 그러면 우리 무역관에서 상담장도 확보를 하고 통역도 확보를 하고 가장 중요한 것은 현지 바이어를 업체별로 섭외를 해가지고 미팅을 주선합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는 전라남도 시장개척단이 한 번 왔었고요. 네. 그다음에 또 전라북도 시장개척단이 왔었습니다. 네. 그리고 하반기 때는 안산시에서도 올 예정이고 대구시에서도 올 예정입니다. 네, 그렇군요. 또 사업이 많은데 그 수출 인콰이리를 발굴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네. 뉴질랜드 바이어가 한국의 상품을 수입하고자 하는 경우에 네. 오클랜드 무역관에서 한국 그 수출업체를 발굴해가지고 연결을 해주기도 합니다. 예, 그리고 이제 또 좀 전에 말씀드렸던 중소벤처기업 지사회 사업이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자세히 좀 설명을 해 주시죠. 우리 무역관의 대표적인 사업 중에 하나인데요. 네. 중소벤처기업 지사화 사업은 그 우리 무역관에서 해외 시장 정보도 수집해주고 그다음에 주로 이제 마케팅 능력이 현지에서 마케팅을 직접 하기 어려운 중소기업들이 우리 무역관을 해외 지사처럼 활용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우리 이제 지사와 업체에 이제 가입을 하시게 되면은 그 업체가 필요한 시장 정보를 제공해 드리고요. 그 시장 정보는 품목별로 수요라든지 수출입이라든지 가격 동향, 그다음에 경쟁 업체가 지금 어떻게 되어가고 있다. 취급하는 품목의 상품 트렌드가 어떻게 되고 있다. 이런 것까지 조사를 해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바이어 정보도 발굴해가지고 보내드리고 바이어의 신용까지 조사를 해가지고 우리 기업에 지원을 해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지사와 업체가 이제 뉴질랜드에 방문할 경우에 호텔 예약이라든지 상담 주선, 그다음에 통역 지원, 그다음에 차량 지원처럼 이동 서비스까지 그렇습니까? 정말 지사처럼 이래 지원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네. 그리고 이제 조사 사업이라고 이제 또 있는데요. 이것도 상당히 아마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이 사업은 어떤 사업일까요? 그 조사 사업은 우리 기업들이 필요한 현장 시장 정보를 조사해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먼저 그 수출 현안에 대해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무역 환경이 변화에 따라서 우리 기업이나 정부가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현지 경제라든지 무역 관련 제도, 절차, 최근 산업 트렌드, 상품 트렌드들을 수시로 조사해가지고 한국 기업들에게 전파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출 유망 상품이라든지 산업별 시장 동향 정보도 저희들이 적극 수집하고 있습니다. 특정 상품의 수요라든지 생산, 수출입 동향, 그다음에 시장 분석, 마케팅 확대 방안을 조사해가지고 우리 기업들이 뉴질랜드에 잘 진출할 수 있도록 토대를 마련해주고 있습니다. 네. 조사 사업 중에서 우리 뉴질랜드의 경제 정보도 1년에 한 2번씩 업데이팅 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네. 거기 이제 국가 정보를 보시면 뉴질랜드의 경제 현황이라든지 산업, 각종 무역이나 경제와 관련된 제도, 그다음에 투자 진출 시 유의사항 등, 그다음에 출장 올 때 필요한 자료들, 생활할 때 필요한 자료들 굉장히 방대한 분량의 자료들이 있습니다. 한 100페이지가 넘는데요. 이런 정보들을 1년에 한 2번씩 업데이팅 또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럼 이런 정보들을 누구한테 이렇게 제공을 하나요? 아니면은 어떻게 접근을 할 수가 있을까요? 네. 우리 무역관에서 생산된 모든 정보들은 코트라 홈페이지를 통해서 공개가 되고 있습니다. 네. 코트라 홈페이지 주소를 참고적으로 소개해드리면 www.kotra.or.kr입니다. 네. 그러니까 뉴질랜드에 대한 정보를 알고 싶은 분들은 이제 글로 들어가면은 좀 전에 말씀하셨던 그런 1년에 한 2번 정도 업데이트되는 100페이지 물량의 상세한 정보를 볼 수가 있겠군요. 네, 그렇습니다. 네. 예, 그리고 이제 전시 사업을 통한 이제 수출 지원 사업도 있는데요. 이거는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을까요? 우선 한국 기업들이 해외 시장에 진출하기 위해서는 시장 조사도 해야 되고 바이어 리스트를 받아가지고 바이어 미팅도 해야 되고 한데 그런 마케팅 방법 이외에도 해외에서 개최되는 전시회에 참가하면은 여러 가지 마케팅을 총동원해가지고 굉장히 시장 개척하는 데 용이합니다. 네. 뉴질랜드에서도 이제 각종 전시회나 박람회가 많이 개최되는데 한국에서 뉴질랜드에서 개최되는 전시회에 참가하려는 기업이 있으면 이제 무역관에 연락하시면 저희들이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또 하나는 한국에서 개최되는 전시회나 수출 상담에도 우리 무역관에서 지원을 또 하고 있습니다. 네. 양방향으로 전시회를 통한 마케팅을 지원을 하고 있다고 보면은 맞겠습니다. 네. 예, 그럼 지금까지 뉴질랜드에서 있었던 전시회는 한국에서 어떤 업종과 어떤 아이템들이 전시를 하고 또 이제 한국에서 전시할 때는 뉴질랜드에서 보통 어떤 아이템들이 보통 진출을 하게 되나요? 뉴질랜드에서 개최된 전시회 중에서 해밀턴 농업박람회가 6월 달에 있었습니다. 네. 거기에는 이제 한국 중소기업 7개사가 한국과를 구성해서 참가한 적이 있습니다. 네. 그리고 9월에 오클랜드에서 개최될 예정인 홈쇼에도 코트라 지사화 업체인 이솔텍이라는 업체가 참가 예정입니다. 네. 거기도 이제 우리 무역관에서 지원을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이제 한국에서 개최되는 전시회 중에서는 한국 소비자 대전도 지원을 했고요. 네. 그다음에 지난 5월 달에 개최되는 서울 국제식품 전시회가 있었습니다. 거기에서도 뉴질랜드 기업이 참가를 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10월 달에 개최 예정인 코아쇼라고 자동차 부품 전시회가 있는데요. 네. 여기에도 지금 참가 업체를 모집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그런 업체들이 이제 전시회 할 때 물품이 있을 텐데요. 그게 어떤 물품일까요? 우선 해밀턴 농업 전시회에 참가했던 우리 한국 업체들의 이제 물품을 조금 소개해 드리면은요. 우선 여러 개 업체들이 왔는데 그중 하나가 이제 키위의 당도를 측정하는 그런 기구를 전시한 업체가 있었습니다. 키위는 뉴질랜드의 대표적인 농산품 중에 하나고
한국에도 뉴질랜드 키위 업체가 투자 진출을 했습니다. 제스프리라고요. 그래서 그 업체가 이제 신제품을 개발해가 출품을 했습니다. 기존의 이제 키위 당도 측정기는 크기는 책상만 하고 가격은 한 4천만 원 정도 했습니다. 네. 그리 이제 대형 고가의 장비를 한국의 중소기업에서 크기는 주먹만 하게 네. 그리고 가격은 한 300만 원대로 푹 낮춰가지고 굉장히 경쟁력이 있군요. 네, 출품을 했는데 필데이스 박람회 당국청에서 혁신 제품으로 선정을 했습니다. 네. 선정을 했고 제스프리사에서도 그 제품에 대해서 굉장히 만족을 했습니다. 조만간 수출이 성약이 되고 키위 당도 측정기가 모든 키위 농가에 그 보급되기를 지금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그 외에도 인공수정기를 그 출품한 기업도 있습니다. 네. 인공수정기는 소를 그 인공수정할 때 기존에는 주로 왼손은 방송에서 좀 그런데 소의 항문에 네. 집어넣고 다른 기구는 정자를 질 속에 넣어가지고 두 손을 잡아서 인공수정을 시키는데 소가 굉장히 힘들어합니다. 항문 속에다가 왼손을 쏙 집어넣으니까요. 그래서 한국에서 인공수정기를 개발했는데 왼손을 항문에 넣지 않고 간단한 기구만 가지고 수정할 수 있는 기계를 전시를 했는데 뉴질랜드 그 수의사들한테 굉장히 호평을 받았고 뉴질랜드 대학 수의학과에서 한국으로 방문도 하고 그 업체를 뉴질랜드 초청해가지고 지금 그 기술과 제품에 대해서 활용 방법에 대해서 올 가을에 배울 예정입니다. 네. 네. 그리고 그 전시회를 통해서 만난 바이어는 송아지가 겨울에 착용할 망토를 개발해달라는 네. 그런 제안을 받아가지고 지금 연구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 남섬의 겨울은 상당히 추운데요. 그 송아지들이 그 추위에 떨고 있는 게 좀 이제 보기에 좀 안 좋지 네. 않습니까? 그래서 아마 환경보호단체나 동물애호가협회에서 그런 문제를 제기했는지 뉴질랜드 농장에서 송아지한테 겨울에 춥지 않도록 따뜻한 망토를 이렇게 보급하려고 하는데 그것도 이제 한국 업체가 지금 하고 네, 있습니다. 그렇군요. 예, 그 외에도 뭐 또 좀 더 소개를 드린다면은 황비료를 그 제조하는 한국 기업도 여기 와가지고 굉장히 인기를 많이 끌었습니다. 네. 황비료는 초지에 사용합니다. 비료를 뿌리면 풀이 빨리 자라고 건강하게 자라게 하는 그런 비료인데요. 그 기존의 황비료는 물에 잘 녹지 않았습니다. 녹는데 걸리는 시간이 길었습니다. 황비료가 풀에 뿌려놨는데 녹는 시간이 길다면 양이나 소들이 비료를 황을 바로 섭취하기 때문에 네. 건강에 해롭습니다. 그런데 한국 기업은 황비료가 뿌리자마자 금세 녹을 수 있는 새로운 기술을 개발해서 비료를 만들어서 뉴질랜드 기업들한테 굉장히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지금도 수출하고 있고 앞으로는 엄청 수출이 크게 더 확대될 것 같습니다. 네. 우리 일반인들이 생각하지 못하는 그런 전문적인 분야에서 많이 이렇게 진출을 하고 있군요. 그렇다면 그 한국에서 전시할 때는 뉴질랜드에서는 보통 어떤 아이템들이 들어가나요? 한국에서 전시하는데 뉴질랜드 기업은 제품을 전시한다기보다는 한국의 상품을 구입하기 위해서 그렇습니까? 네. 소싱을 하는 차원에서 한국의 전시회를 많이 활용합니다. 예를 들어서 한국 그 식품 전시회는 서울 국제식품 전시회는 식품만 전시하는 게 아니라 식품 가공하는 기계들도 아주 많이 전시되고 있습니다. 뉴질랜드는 아시다시피 농업 국가이고 목축 국가인데 농업 제품이라든지 유제품 같은 걸 가공도 많이 합니다. 그래 가공하는 기계들을 수입하기 위해서 방문하십니다. 그리고 또 교민분들은 한국 식품을 소싱하기 위해서 방문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지금 강신화 관님께서는 이제 오클랜드에 부임하신 지가 이제 2월달에 오셨으니까 이제 몇 개월 안 되시는데요. 그동안에 상당히 바쁘셨던 것 같은데요. 그 바쁜 내용을 좀 설명을 해 주시죠. 네, 제가 이제 부임한 지 5개월 됐는데 5개월 동안 그 무역사절단을 2회 지원했습니다. 앞서도 간단히 이제 설명드렸듯이 전라남도 무역사절단, 그 다음에 전라북도 무역사절단을 지원했고요. 무역사절단이 오시면은 보통
15개 또는 한 10개 정도 기업이 그 단체로 오십니다. 그런 많은 기업들이 오시면은 그 기업별로 현지 바이어와 미팅을 이제 주선하게 됩니다. 그래, 미팅 그 주선 과정이 굉장히 복잡하고 그 힘든 과정들입니다. 한국의 기업들은 자기 제품이 좋고 품질 자체는 굉장히 좋고 시장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저도 물론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뉴질랜드에서 그 기업 제품을 수입하는 걸 관심 있는 기업을 발굴하기 굉장히 어렵습니다. 마치 그 중매 서는 기분입니다. 신랑도 보면은 굉장히 잘생기고 착하고 좋고 신부도 보면은 굉장히 이쁘고 마음씨도 곱고 한데 두 사람이 둘 다 좋아하는 경우는 굉장히 어렵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무역 사절단 업무를 2회를 이제 진행했고요. 그다음에 이제 취업 설명회도 한번 했습니다. 6월 달에 오클랜드 분관과 이제 같이 협력해가지고 했는데요. 여기 할 때는 우리 구직자들한테 뉴질랜드에서 취업하기 위해서 유망한 분야가 어디인가 사전에 이제 조사하고 발굴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 그 IT 분야, 그다음에 비즈니스 분야, 식품 가공 분야, 전문 연사분을 모시고 각 분야에서 취업을 하기 위해서는 어떤 전략과 마음가짐이 필요하고 어떤 사전 준비가 필요한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한 150명 정도 구직자가 참석해가지고 굉장히 참석자들이 그 많은 정보를 얻고 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난 5월에 일자리 대전도 한번 있었습니다. 일자리 대전 한국에서 있었었는데요. 한국에서 세계 각지에서 한국 일을 채용을 하고자 하는 기업들을 초청을 했습니다. 예, 초청을 해가지고 한국에 거주하고 있는 이제 구직자들과 1대1 매칭을 하는 대형 행사였는데요. 그 행사와 이제 병행을 해가지고 해외의 취업 환경에 대한 그 설명회도 가졌습니다. 그 설명회 연사로 뉴질랜드에 계시는 변호사님을 한 분 그 섭외를 해가지고요. 뉴질랜드의 특수비자를 내어주는 그 10개 직종이 있습니다. 2015년 한국과 뉴질랜드 FTA 협상 시 예를 들어서 수의사라든지 식품공학 전공자라든지 IT 전공자라든지 그다음에 뉴질랜드에서 한국어 교육을 할 수 있는 강사분, 그다음에 뭐 태권도 사범 이렇게 해가지고 10개 직종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뉴질랜드 특수비자를 쉽게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 그 설명을 하는 그런 행사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까도 이제 간단히 뭐 설명을 드렸지만 그 6월 달에는 해밀턴에서 개최된 필데이즈 농업 전시회에 한국 기업 7개사가 참가한 그 사업을 또 현장에서 지원을 또 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사화 사업 가입사가 한 14개사 정도 되는데요. 그 14개사에 대해서 이제 시장 개척을 위해서 열심히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 이제 지사화 사업을 통해서 한 수출 실적의 한 1,300만 불 정도. 그렇습니까? 예, 달성을 했습니다. 상당히 큰 금액이군요. 그럼 지금 현재 그 한국과 뉴질랜드 간에 주요 그 수출입 품목들은 어떤 게 지금 있을까요? 먼저 한국에서 이제 뉴질랜드로 수출하는 이제 주요 품목은 석유 제품이 1위입니다. 한국은 석유 한 방울 나지 않지만은 원유를 수입해가지고 정제를 합니다. 정제 기술이 한국이 굉장히 발달해 있는데요. 그 정제한 석유, 휘발유라든지 그다음에 디젤 같은 자동차 그 연료를 뉴질랜드에 수출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대자동차나 기아자동차에서 자동차 수출도 많이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건설이라든지 광산기계 수출, 그다음에 건설 기자재 중에 하나인 철강 제품을 수출을 많이 하고 있고요. 화학 제품도 수출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뉴질랜드에서 한국으로 수출을 많이 하는 품목은 목재류가 1위입니다. 목재류는 이제 과거에는 중국보다 한국의 수출을 훨씬 더 많이 했는데 지금은 최근에는 역전된 뭐 상황이긴 하지만 여전히
그 한국으로 그 목재를 가장 많이 수출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렇군요. 이제 2위 제품은 축산 가공품을 수출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육류를 많이 수출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예, 한국에서 그 뉴질랜드로 그 정제를 수출한다는, 예, 그 얘기는 참 그 신선하게 들립니다. 네. 현재 그 뉴질랜드에 진출한 그 한국 업체들은 그 어떠한 회사들이 있나요? 뉴질랜드에 진출한 한국 업체는 한 그 20여 개 업체가 있습니다. 네. 예, 20여 개 업체가 있는데 뭐 간단히 소개해드리면 대한항공이 있고요. 네. 그다음에 은행으로서는 국민은행이 있습니다. 삼성전자, LG전자가 있고요. 자동차 업체로는 기아자동차와 현대자동차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제조업체로는 그 오뚜기가 있습니다. 네. 예. 그다음에 아까 이제 목재 수출이 한국으로 수출 1위 품목인데 목재 분야에서는 그 선창 산업하고 그 한솔재지가 네. 뉴질랜드에 투자 진출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대한전선, 현대로템, 오스템도 진출해가지고 있고요. 수산업체도 진출해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예, 근데 목재업체가 진출했다는 것은 어떤 일을 지금 하고 있죠? 한솔재지와 그 선창산업 같은 경우에 뉴질랜드에 있는 임야를 구입해서 네. 그 임야에서 목재를 생산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벤 그 목재를 한국으로도 일부 수출하고 그 제3국으로도 수출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네. 예를 들어 선창산업 같은 경우에는 남섬에 그 임야를 가지고 있고 최근에도 투자를 또 하기로 결정을 했고요. 그 임야 투자에 굉장히 적극적인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그렇군요. 한솔재지도 1996년에 일찍이 그 기스본 지역에 투자를 해놨습니다. 그 한솔재지에서 이제 투자한 그 방법은 주로 이제 마오리가 가지고 있는 그 임야에 벌목권을 구입을 했습니다. 네. 예, 그래서 이제 벌목을 해서 벌목한 목재를 다른 나라로 이제 수출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예, 그렇다 그러면 이제 뉴질랜드에서 예, 한국에 투자한 회사들은 또 어떤 회사들이 가 있을까요? 뉴질랜드에서 그 한국으로 투자한 업체는 한 30여 개 업체가 네. 있습니다.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이제 몇 개 업체를 소개해드리면은 제스프리도 한국에 투자를 해서 키위를 생산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스카이라인이라고 로토루아하고 퀸즈타운에 루찌 시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네. 예, 루찌 시설이라 하면은 주로 그 산에서 산 중턱에서 이제 주로 이제 기설까지 동계 올림픽 할 때 루찌 있는 네. 것처럼 얼음에서 뭐 타지는 않고 콘크리트로 된 그 루찌 길을 따라서 내려가는 박진감 넘치고 그 스피드를 즐길 수 있는 그런 놀이인데요. 뭐 아주 어린이부터 약간 그 노인분들까지 가족들끼리 즐길 수 있는 그런 이제 시설입니다. 네. 통영에 한 거의 2천만 불 정도 가량을 투자를 해가지고 로찌 시설을 운영하고 있는데 네. 로토루아나 퀸즈타운보다 훨씬 더 많은 관광객들이 통영에 있는 루찌 시설을 방문하고 있습니다. 네. 거기서 이제 성공을 했기 때문에 통영 이외에 부산에도 지금 그 루찌 시설을 건설하기 위해서 투자를 진행하고 있고 그 다음에 또 수도권 지역에도 루찌 시설을 하나 더 투자하려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그 외에도 이제 뉴질랜드의 이제 대표 기업이라고 할 수 있는 폰테라 네. 예, 기업이 있는데 폰테라는 유제품을 수출하는 세계적인 기업입니다. 아마 뉴질랜드에서 가장 큰 제조기업일 텐데요. 이 기업도 한국에 투자를 해서 진출을 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이 기업이 그동안에는 유제품을 이제 판매하는 법인 정도로 했는데 앞으로는 아예 제조 공장까지 대규모로 투자를 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예, 관심 있게 좀 지켜 이제 봐야 될 네. 것 같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레볼루션 5라는 그 뉴질랜드 기업이 또 한국에 투자 진출을 지금 모색하고 있습니다. 네. 요 기업은 마스크팩 그 소재를 생산하는 기업인데 기존의 마스크팩은 얼굴에 마스크팩을 착용하고 나서 뭐 10분이나 20분이나 이 정도 시간을 그 있어야 그 마스크팩에 있는 원료가 피부 속으로 침투한다고 하는데 네. 이 제품은 5초면 그렇습니다. 피부 속에 다 침투한다는 혁신적인 제품입니다. 네, 그렇군요.
네, 뉴질랜드에 지금 그 건설 붐이 한창인데요. 근데 아마 그 건설회사의 능력이 한정되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뭐 한국 건설회사가 뭐 진출할 수 있는 길은 없을까요? 어떻습니까? 뉴질랜드에 한국 그 건설회사 진출이 충분히 저는 가능하다고 봅니다. 네. 우선 최근 그 뉴질랜드 정부에서 이제 계획하고 있는 바에 따르면 앞으로 이제 10년간 280억 뉴질랜드 달러를 들여가지고 오클랜드 인근의 그 교통을 개선하겠다는 그 프로젝트를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그 큰 프로젝트 중에 또 하나인 경전철 프로젝트가 있는데요. 경전철 프로젝트는 그 시내에서 공항까지 경전철로 이제 연결하는 프로젝트인데 프로젝트 규모가 60억 뉴질랜드 달러 정도 되고요. 네. 빠르면 올해 말, 그렇지 않으면 내년 초에 발주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이런 정보를 입수하고 제가 그 뉴질랜드 교통청의 경전철 프로젝트 담당자를 직접 면담을 하고 우리 건설업체의 진출 가능성을 뭐 타진해 보기도 했습니다. 이런 이제 대형 프로젝트 부분도 있고 또는 이제 주택 공급이 뉴질랜드 주택 공급이 굉장히 부족합니다. 그래서 아파트 건설 부문도 그 우리 건설업체가 관심 있게 지켜볼 만한 분야라고 이리 보여집니다. 네. 다만 이제 대형 아파트 건설 같은 경우에는 자금 조달이라든지 기본 계획은 이제 한국 건설업체가 하겠지만 결국 시공은 현지 업체가 담당해야 됩니다. 네. 그리고 이제 현지의 뭐 행정이라든지 서류 작업이라든지 방대한 이런 작업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반드시 이제 현지 전문 업체와의 협업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현지 업체에서 구체적인 건설 프로젝트를 그 제안하면은 그 무역관에서는 한국의 이제 건설업체하고 교량 역할을 수행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까 말씀드린 경전철 프로젝트에는 한국의 업체 중에서 관심을 이미 표명한 업체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 프로젝트 발표를 그 지켜보고 있습니다. 네. 또 이제 아까 말씀드린 이제 주택 공급이 부족하다고 말씀드렸는데요. 무역관에서 지금 이제 지사와 업체로 그 신청한 업체가 있는데 그 이솔텍이라는 업체가 있습니다. 네. 예. 그 업체는 이제 모듈형 그 조립식 주택을 이제 뉴질랜드에 이제 공급을 하고 싶어 하는데 9월 달에 개최되는 그 오클랜드 홈쇼에도 여러 개 부서를 빌려가지고 전시를 할 예정입니다. 네. 굉장히 적극적으로 뉴질랜드 시장을 노크하고 있기 때문에 조만간 그 모듈형 조립식 주택을 한국 기업이 만든 제품을 여기에서 볼 날이 멀지 않은 것 같습니다. 제가 그 6월 달에 필데이스 전시회 때도 가보니까 조립식 그 주택 업체들이 한 20개 정도 되는 업체들이 전시를 해놨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걸 보면서 뉴질랜드의 그 조립식 주택에 대한 수요가 굉장히 많구나 생각이 듭니다. 네. 예, 우리나라가 앞으로 이제 뉴질랜드에 진출할 유망 종목도 아마 있을 것 같은데요. 예, 어떤 분야라고 보시는지요? 네. 그, 아까 이제 해밀턴 농업 전시회에서 이제 제가 이제 눈으로도 확인했지만 농기자재 부분이 굉장히 저는 유망하다고 봅니다. 우선 그 뉴질랜드는 농업 국가이기 때문에 농업, 그다음 축산업 그 시장 자체가 큽니다. 그래서 그런 이제 그 수요도 일이 많고 그다음에 그 한국은 아시다시피 그 농지 가격이 최소한 뉴질랜드 농지 가격에 비해서 한 10배 이상 비쌀 겁니다. 예. 그리고 이제 소 가격을 보면은 뉴질랜드의 평균 그 큰 소 가격이 한국 돈 한 100만 원 정도 되고요. 네, 근데 싸군요. 네. 한국에서는 한 600만 원 정도 됩니다. 그렇게 이제 소값이라든지 농지 가격이 한국이 훨씬 비싸기 때문에 단위 면적당 또는 소 한 마리당 투자를 할 수 있는 투자를 많이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IT라든지 첨단 기술을 도입한 농기자재와 시스템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제품들을 뉴질랜드 시장에 맞게 적절히 상품을 개발한다면 충분히 뉴질랜드 시장에서도 이제 성과를 낼 수 있다고 봅니다. 한국의 이제 트랙터도 네. 소형 트랙터 부분에 있어서는 뉴질랜드 농가에서 굉장히 그 인기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농기자재 부분이 이제 유망하다고 느끼고 있고요. 건설 기자재도 네. 유망한 분야 중에 저는 하나라고 봅니다.
건설 기자재 같은 경우에 또 이제 한국은 굉장히 이제 첨단 제품, 그다음에 품질이 우수한 제품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뭐 교민분 중에서도 샤시를 수입하고 싶어 하기도 하고 철강 제품 수입하고 싶어 하기도 하고 그 외에 많은 이제 건설 기자재들을 수입을 하고 싶어 하는 분들을 굉장히 많이 만나봤습니다. 다만 이제 건설 기자재 그 수입 시에는 일정 물량 이상을 이제 수입해가 대량으로 수입해야 되고 그다음에 어떤 제품들은 그 여기에서 수입하기 위해서는 그 인정을 받아야 되는데 그 문턱을 넘어서는 게 조금 어렵지만 그런 것만 좀 잘한다면 건설 기자재도 충분히 가능하리라고 봅니다. 그리고 화장품하고 미용 관련 제품들도 한국 제품이 상당히 우수하기 때문에 뉴질랜드 시장에서 충분히 생산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지난 6월 19일 뉴질랜드 취업 설명회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반응이 상당히 뜨겁고 좋았는데요. 이번에도 이제 8월 27일 날이죠. 예, 화요일 날. 예, 빅토리아 컨벤션 센터에서 2019 뉴질랜드 잡페어가 있습니다. 예, 여기 대해서 좀 설명을 좀 자세히 해 주시죠. 예, 오는 그 8월 27일 열리는 잡페어는 코트라 그 오클랜드 무역관하고 그다음에 그 주 뉴질랜드 대사관이 공동으로 개최하는 행사입니다. 한국 그 청년들의 뉴질랜드 취업을 지원하기 위해서 많이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행사에 관심 있는 한국 청년들은 뉴질랜드 취업박람회 홈페이지를 접속하시면 안내를 받으실 수 있겠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그 홈페이지를 좀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홈페이지는 nzcotrajobfair.com입니다. 이 홈페이지를 접속해서 등록을 하시고 국문 이력서 또는 뭐 영문 이력서, 자기소개서를 업로드하시면 그 이후부터는 이제 오클랜드 무역관이 안내해드리고 지원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여기에 뭐 지원하신 분들도 있으십니까? 얼마나 되십니까, 지금? 예, 지금 이제 본격적인 홍보를 하지는 않은 상태인데도 불구하고 한 60여 명이 지금 벌써 지원을 했습니다. 예, 그렇다 그러면 거기 이제 참가 기업들과 예, 구직 포지션들도 하면 있을 것 같은데요. 예, 어떤 것이 있는지 좀 소개를 좀 해 주시죠. 그 이번에 이제 취업박람회 행사를 위해서 우선 그 좋은 일자리를 그 한인 청년들한테 소개해 줘야 되기 때문에 아주 이제 유망한 일자리를 발굴하기 위해서 노력을 했습니다. 그 중에 이제 좀 소개해드리면 뉴질랜드 경찰청도 그 취업박람회에 오기로 했습니다. 네. 예. 한국인 중에서 경찰관이 되실 분들을 채용을 하고 싶어 하니까 그 뉴질랜드에서 경찰이 되고 싶은 교민분이 있으시면은 꼭 좀 참여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 이외에도 풀만 호텔, 그 다음에 힐턴 호텔도 참가하시고요. 그 다음에 뉴질랜드 건강식품 제조 기업 중에서 가장 큰 기업 중에 하나인 GMP도 참가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소프트웨어 디벨로퍼로 그 뉴질랜드에서 그 유명한 기업 중에 하나인 세틀라이트 미디어도 참석을 하고요. 그 다음에 한국 진출 기업 중에서는 그 삼성전자, 그 다음에 LG전자 참석하시고, 그 다음에 국민은행과 이제 대한항공도 이제 직원 채용을 위해서 참석을 합니다. 그 이외에도 이제 교민 기업들도 많이 참석을 하고요. 교민 유통 기업 중에서는 뭐 한상도 참석하시고 한양도 그 참석하십니다. 그 교민 건설 업체들은 또 현장 인력들이 조금 이제 부족하고 건설을 좀 활발하게 하시기 때문에 현장 인력이 확대를 또 한다고 그럽니다. 그 스파르타 건설, 그 다음에 캡스톤에서도 또 그 참가를 하시고요. 그 외에 교민 기업들도 좀 많이 한 20개 정도 참가하십니다. 총 20개. 네.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기업들은 이제 한국 분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분들을 이제 고용하려고 이제 참석을 하는 거겠죠. 예, 맞습니다. 예. 네. 그러니까 이제 취업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이제 꼭 한번 코트라 그 오클랜드 무역관의 웹사이트를 검사를 하셔가지고 꼭 참석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이제 코트라의 그 업무와 8월 27일에 있을 뉴질랜드 잡페어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셨는데요. 교민분들에게 마지막으로 한 말씀 해 주시죠. 네. 오클랜드 그 무역관은 뉴질랜드 각계에 진출해 계신 교민분과 한국 기업가의 교량 역할을 통해서 한국 기업의 뉴질랜드 진출과 교민분들의 비즈니스에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한국 상품 수입에 관심이 있으신 분, 한국 기업과 협업을 희망하시는 분,
취업을 희망하시는 분, 채용을 희망하시는 교민분, 그리고 꼭 비즈니스가 아니더라도 무역관 사업에 관심이 있으신 분 누구나 이제 저희는 환영합니다. 무역관을 편하게 활용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무역관은 시내 크라운 플라자 빌딩 16층에 있습니다. 언제든지 방문해 주시면 차나 따뜻한 커피 대접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 그 KCR 초대석에서 그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흠없이 걷는 사람은 의로우니 행복하여라. 그의 뒤를 잇는 자손들. 잠언 20장 7절의 말씀입니다. 흠없이 걷는 사람은 의로우니 행복하여라. 그의 뒤를 잇는 자손들. 이라는 성경의 말씀을 다시 한번 살펴봅니다. 오늘은 코토라 뉴질랜드 오클랜드 무역관의 강신합 관장님과 이야기를 나눠보았습니다. 지금까지 진행의 한우성이었습니다. KCR 애청자 여러분 고맙습니다. 다음 시간에 다시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